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쌍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메트로 프라자라는 빌딩의 1층 근린상가, 구분상가죠. 경매 나와 있는데 감정 16억에서 두 번 유찰돼서 10억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일시적으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법정이 휴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곧 뭐 날짜가 경매 기일이 다시 잡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지권 미등기 왜 그런지 뭐 입찰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감정이 16억이나 되는 물건에 임차인 임대료가 지나치게 저렴합니다. 그리고 경매 임박해서 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진정한 임차인인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임차인이면은 뭐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명도가 쉬운데 그게 아니면 또 우리가 또 명도를 하기 위해 또 명도비도 고려해야 되니까 항상 만약을 모르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공실 현황이 어떠한지 그 인근에 중개물건, 임대물건 또는 뭐 매매물건이 어느 정도 시세로 나와 있는지 과연 이 물건은 얼마에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을지 얼마 월세를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또 환산해 가지고 그래서 역산해서 매매가를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그러면 언제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 열어놨습니다. 지도 열어놨는데, 이 보면 사무소 부파발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1호선이에요. 1호선. 1호선이 1번 출구예요. 1번 출구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있는 여기 메트로 프라자라는 이제 건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은평 뉴타운. 그래서 2만 세대는 안 되고 한 17,0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 길목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건물도 생긴 지도 한 4년? 그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또 1층에 제가 뭐 실제 저는 부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궁금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가볼 수는 없어서 로드뷰를 쭉 보니까 공실도 별로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로드뷰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공실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고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요즘 여러 가지 그죠? 어렵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방문해보면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고 거기 임대라고 안 붙여놨지만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이제 직접 임장을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로드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로 볼게요. 로드뷰로 여기서부터 요 정도 선부터 이제 1번 출구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맞은편은 롯데몰이다. 그죠? 그래서 조금 직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죠. 여기가 구파발역 광역 환승센터 그리고 뭐 그러니까 여기 뭐 KT도 있고 롯데리아 뭐 던킨도너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이는 건물이에요. 바로 옆으로 바로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1층 보니까 어떻게 조금 더 가서 볼까요? 이 건물인데요.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층 보니까 뭐 티월드 그리고 여기가 만두집 요 핑크색 여기 돼 있는 여기가 이제 경매 나온 겁니다. 그 옆에 이제 김밥나라 뭐 KB 국민은행 그리고 미니스탑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 있고요. 2층에도 여러 이제 간판들이 보입니다. 병원도 있고 뭐 그렇죠? 병원이 많이 있네요. 각 뭐 다 있습니다.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피부과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한의원도 있고 그리고 위에도 있고 이런 어떤 간판 어떤 내용으로 보면 이 건물 자체 여기 보니까 여기가 1, 2, 3층이 근린 상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거의 꽉 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부동산에 가보면 요즘 영업이 어려워서 나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튼 여기 보이는 확대해서 보입니다. 두 번째 여기 핑크색 간판이 있는 2호실이에요. 그러면 사진 닫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매각기일이 1월 5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변경이 된 겁니다. 감정은 16억, 그죠? 16억 5,400이었고요. 두 번 유찰돼서 64%, 10억 2,456만, 아니, 10억 2,745만 6천 원 되어 있습니다. 자, 곧 날짜가 다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권이 지금 미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인데 감정 가격에는 포함됐다. 주로 미등기인데 감정 가격에 포함됐다면 특별한 뭐 하자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확인은 해야 되지만 조금 이따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면적 나옵니다. 전용 면적을 얘기합니다. 전용 면적이 61.6,
전용면적 18.634평입니다. 18.634평. 1층 구분 상가치고는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주로 1층 같은 경우는 12평 안팎, 11평에서 13평 전용면적 해가지고 주로 구분 상가들 보통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18.634평이니까 상당히 큰 편입니다. 1층 치고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존 등기일에서 2015년 9월 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9월 4일이니까 5년 됐네요. 5년 반쯤 됐습니다. 9층 중에 1층 건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용 상태는 근린생활시설 만두집이에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건물 감정이 12억 2,600 얼마고 토지분이 그래서 토지 감정이 3억 6,600 얼마 합해서 16억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현황 위치에서 구파발역 전철 3호선 북측 인근이다.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은평 뉴타운, 그리고는 롯데몰, 맞은편에 롯데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한다 했습니다. 자, 지하철 내려서 그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 뉴타운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 내용들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저기 제시회 건물에서 있습니다. 구분상가에 웬 제시회 건물입니까? 이게 이제 중층 돼 있죠. 그리고는 49.6 했습니다. 약 15평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복층 형태로 돼 있답니다. 그 1층 전용 면적이 18점 몇 평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안에 왜 1층 같은 경우 우리 보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층고가 높은 경우에 복층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층에서 15평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식당들 그런 데들 있죠. 카페들 같은 데도 그렇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사항에서 대상 물건은 아까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것입니다. 관할 은평구청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문의 결과 지적 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대지권이 미정리된 상태로서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나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분양계약서상 대지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 지적 정리 후 적정 대지 지분이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그래도 우리는 법원에서 나오는 자료를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에서 나오는 자료를 우리가 늘 봐야 되는 매각물건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기 비고란에 대지권 미등기이나 최저 매각 가격은 건물과 적정 대지권을 일체해서 평가했다. 자, 그래서 토지 지분에 대해 대지권 그저 감정평가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2020년 4월 17일자, 2020년 4월 17일자로 경매 신청한 쪽이 국민은행이에요. 그래서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은 분양계약서상 최초 분양자가 토지비 및 건축비를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뭐 토지도 같이 해서 이제 대지권 미등기지만은 감정 가격에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나중에 진짜로 아니에요? 아닌데? 뭐 그런 게 벌어지면은 뭐 불허가 신청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비고란에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게 일단은 등기부부터 봐야 되겠죠. 등기부 보겠습니다. 2015년 9월 11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하는 날 담보대출 받았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 뒤에 압류 들어와 있습니다. 남인천 세무서장. 자, 그리고 경매는 국민은행에서 역시 신청했습니다. 이미 경매 들어와 있고요. 자, 그럼 말소 기준 등기 2015년 9월 11일인데 그럼 임차인이 있는지 우리 살펴봅시다. 자, 임차인 현황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임차인이 있어요. 누군가가 있는데 점포 106호 전부에 있습니다. 아까 뭐죠? 전용면적 18평 정도가 되고 18평이 조금 넘고 게다가 복층 형태로 15평 정도까지 있는 그죠? 네, 그런 감정이 16억 정도나 되는 그런 물건에 자, 보증금 차임을 한번 보십시오. 500에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납득되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 날짜 봅시다. 2020년 3월 4일이라고 합니다. 경매가 언제 들어왔어요? 2020년 3월 30일 날 경매가 들어옵니다. 그죠?
물론 하루 이틀 전에 신청이 돼서 경매 게시돼서 등기부에 등재된 날짜가 2020년 3월 30일인 거예요. 자, 근데 뭐죠? 3월 초에, 그죠? 사업자 등록이 들어왔다. 게다가 16억 정도의 감정을 받은 그런 물건에 500에 50만 원의 임차인이 들어왔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정황을 보면은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 제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관련되는 사람, 소유자 가족이라든가 소유자 관련되는 사람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다가 경매에 이제 들어오게 된 알잖아요. 이자 밀리면 경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자 3개월 이상 밀려가면은 자, 그러니까 이자는 자기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자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뭐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이런저런 경매를 당하게 되면 경매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죠?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되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뭐 건질 수 있는 게 없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 추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임장 가서 주사하시면은 이거는 답이 다 나올 겁니다. 뭐 인근 부동산이라든가 그래서 몇 군데 돌면은 여기 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거기는 소유자가 뭐 영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누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합시다.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배당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상가 임차인이건 주거 임차인이건 누군가는 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은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 낙찰자의 저기 부동산 인도 그죠 확인서 명도 확인서와 그리고는 저기 그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죠. 그죠? 통상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명도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맞대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환 조건. 자, 그러면 이게 2015년 9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기 전에 참 환산보증금 이렇게 됩니다. 자, 상가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500만원 플러스 월세 50만원 곱하기 100 그래서 500 플러스 5000 그래서 환산이 5500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상가 봅시다. 임대차 요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2015년 기준 되니까 그죠? 2015년 국민은행 근저당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 4억 원 환산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이면은 저기 그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환산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일 때 자 2,2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환산 보증금이 아까 5,500이었습니다. 6,500 이하면 되니까 해당이 되죠. 그래서 2,2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이 500이라고 했기 때문에 500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상 배당표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최저가가 10억 2,700 얼마예요. 자, 여기서 경매 비용 800 얼마 빼면 자, 10억 1,900 얼마로 배당을 한다면은 소액 임차인이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 가장 먼저 나가서 500만원, 그죠? 100% 받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관계는 우리가, 그죠? 법정기일 모르니까.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 그죠? 국민은행 되고. 그렇게 해도, 뭐, 자, 일단 요 상태에서 등기부 있는 걸 가지고 하면은 배당 후 잔여금 하는 게 있습니다. 2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배당 후 잔여금이 있는데요. 근데 뭐 이번에 낙찰이 될지 안 될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상가 같은 경우에 참 어렵죠. 그죠?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어떻게 500에 50에 있을 수 있나라는 제가 의문점을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가 해서 제가 네이버에서 진관동 상가 해서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상가 물건들 이렇게 시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뭐 소유자가 올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주로 월세가 지금 많이 보입니다. 그 월세를 우리가 얼마 받을 수 있느냐가 수익형 물건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합상가했습니다. 이게 복합상가 하는 게 아까 우리가 본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그죠? 아파트 단지, 그죠? 단지 내 상가를 얘기합니다. 우리 복합상가 쪽으로 한번 보죠. 복합상가 쪽으로 보니까, 자, 우리가 아까 참, 그거, 면적 한번 봅시다. 그죠? 면적 다시 볼게요. 면적을 보니까 61.6제곱미터, 전용이 61.6입니다.
전용이 61.6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9 했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위치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역세권 1층이라고만 되어 있고 49제곱미터일 때 3천에 13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지 내 상가는 패스하겠습니다. 일반 상가에서 보니까 여기는 뭐 6층 중에 6층은 해당사항 우리가 뭐 비교할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6층 중에 1층이 있습니다. 50제곱미터. 지금 저희가 본 것보다 큰 게 별로 없죠. 50제곱미터, 전용이 50제곱미터인 경우에 여기도 보니까 유동인구 많은 구파발육 사거리 대로변 1층 상가에서 5천에 220만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43제곱미터에서 20층 중에 1층 4천에 200만원, 롯데몰 맞은편 건물 대로변 역세권 1층 상가. 근데 20층이니까 그 건물은 아니고 그죠? 경매권 뭐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파발력 도보 4분 성모병원 맞은편 대로변 1층 상가 이런 거는 33제곱미터 근데 2천에 90만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리고는 가보시면은 또 현장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중개를 하지는 않아요. 공인중개사이긴 한데 처음부터 계속해서 쭉 경매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경매만을 쭉 하다 보니까 한 지역만을 보는 게 아니고 전국을 보게 됩니다. 전국을 보면서 예를 들면 입지, 세대, 그죠? 뭐 역세권, 그리고는 그 배우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권이 어떠한지, 그리고는 뭐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는데 전용 면적 몇 평 정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세가 얼마이며 그리고는 월세는 그죠? 어느 정도다라는 게 저도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전용 면적 18평에 복층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정도 입지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4, 500만 원, 지금 같으면은 뭐 지금대라 하더라도 뭐 한 400만 원, 400만 원, 3, 400, 낮아도 3, 400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게다가 1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3%의 수익률,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부산도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은 3%의 수익률을 보고 보통 이제 역산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에 못해도 3, 400 정도의 월세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최저가 10억일 때, 그죠? 10억 2천 얼마일 때, 이럴 때 입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죠? 2020년 한 해 동안 다들 힘들었기 때문에 의외로 또 급매물 같은 게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물건 조사를 잘 하시고요. 경매물건 임장 가시면은 이거 경매물건 이거 월세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시세 얼마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중개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매매는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몇 평에 얼마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는 임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이 얼마 나와 있는지,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나오니까 그죠? 세입자 얼마, 그죠? 얼마에 얼마,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있는데 이게 매매 얼마로 나왔다, 수익률 몇 %다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 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런 걸 쭉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이 경매 물건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거구나 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당장 이 물건을 입찰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상가 물건에 대해서 눈이 띄게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저기에요. 개인 같은 경우에도 뭐 명의 때문에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를 하기가 어렵고 그죠? 그리고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이 안 되니까 주거용 물건을 못 하고 취득세 부분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비주거용 물건 쪽으로 그죠?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확신이 안 서고 또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마음에 드는 거는 가격이 비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쪽으로 그저 자금이 막 몰려서 뭐 폭등 물론 그 이유만으로 폭등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물론 뭐 투자라는 건 분산을 하는 게 좋겠죠. 포트폴리오 잘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가 같은 것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 중에서 복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시고 그리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차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차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보시면은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뭐 99% 아닐 것이다. 자, 그런데 채권자 측에서 그래서 배당 배제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뭐 500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배당 배제에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관리비 밀린 것도 확인하시고 명도비도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예를 들면 10억 2천 얼마잖아요. 그 금액이 낙찰이 되면 소유자한테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 영업하시는 분이 소유자 가족이나 소유자 관련되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은 소유자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명도비 안 들지 않아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은 저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쪽 일을 주로 합니다. 경매 대행 같은 경우 투자는 전국을 하지만은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것으로는 소유자가 그 남은 잉여금을 배당받는 거에 대해서 명도 확인서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법원은 저는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잉여금을 배당을 받건 안 받건 여기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이 임차인이면은 위장 임차인은 배당 배제 들어올 것이고 그죠? 예. 뭐 아니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참 딱 부러지게 방송이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여튼 명도비를 고려하시라는 뜻입니다. 명도비를 고려하시라는 뜻이고 예, 그리고 시세는 500에 50 돼 있지만은 제가 보는 시세는 월세 수익은 그보다 10배 가까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 기운차게 그래서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